17번째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드리는데요. 스마트 포인터,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람다 표현식, 그리고 파일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포인터입니다. 우리가 C++에서 동적 할당할 때는 new를 사용하고, new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한 것은 직접 다 사용한 후에 delete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 이렇게 new하고 다 사용하고 나서 delete 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바 같은 경우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동적 생성을 하더라도 프로그래머가 직접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C++ 프로그램에서도 new를 이용해서 할당된 것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둬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자동으로 다 반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돼 가지고 종료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new를 통해서 동적 할당한 그런 공간들은 다 사용을 하면은 delete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포인터는 자바, 파이썬처럼 동적 할당한 데이터를 직접 반납하지 않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알아서 반납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마트 포인터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쓰게 되면은 스마트 포인터를 쓰지 않았을 때 비교해서 효율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적 더 이상 필요 없는지 여부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매우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면은 동적 할당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더군다나 스마트 포인터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게 되면은 스마트 포인터는 자체적으로 이동 생성자, 뭐 복사 생성자 등이 다 그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빅5에 대한 걱정 없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C++의 스마트 포인터는 크게 세 종류를 제공하는데, 주로 우리는 두 가지, Unique PTR, Share PTR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Unique PTR로 처리할 수 있는데 Share PTR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Unique PTR로 충분하다. 그럼 Unique PTR을 써야 될 거고, Unique PTR 썼을 때 충분하지만 매우 번거롭거나 또는 불편하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때 Share PTR을 사용하면 됩니다. Unique PTR은 동적 할당한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만 유지하는 게 Unique PTR이고, Share PTR은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여러 개가 모두 사용이 끝나면 이 동적 할당 공간을 반납해 줍니다. 그래서 Unique PTR을 이용해서 동적 할당할 때는 std make unique 또는 std make shared라는 걸 이용해서 동적 할당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적 할당할 공간의 크기를, 타입을 여기다 써주고 여기에 초기가까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적 배열이 필요하면 C++20 전까지는 Unique PTR만 가능했는데 C++20부터는 Share PTR을 이용해서도 동적 배열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유닉 PTR과 관련해서 만들 때는 이렇게 share PTR 쓰고 문법이 복잡하지만 그 이후에는 똑같이 일반 포인터체와 똑같이 역참조 연산자나 이런 식의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닉 PTR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적 할당된 공간에 대해서 하나의 포인터만, 하나의 유닉 PTR만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유닉 PTR을 만들게 되면 무브는 가능하지만 그냥 이렇게 복사 생성자로 또 다른 포인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share PTR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함수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함수를 int처럼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래밍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함수를 함수의 결과로 반환받을 수 있고 함수를 변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수가 이처럼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거나 결과로 함수를 반환하면 그런 함수를 고차 함수라 그럽니다. C++는 그 이전 C부터 함수 포인트를 이용해서 함수를 데이터처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C++11 이전까지는 람다 표현식을 C++ 내에서는 제공하지 않았고 함수 포인트를 이용해서 함수 프로그램 하는 건 매우 번거롭지만 이제는 람다 표현식과 SVD 펑션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타입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C++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이름이 없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 또 다른 함수를 전달할 때 미리 정의하고 그 함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 이런 식으로 인자로 함수를 정의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의하는 것이 람다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람다 표현식은 이런 식으로 문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앞에 배열 색인과 같은 그 부분이 오고 함수는 매개변수 목록 함수 몸체 반환 타입 그리고 함수 이름이 필요하죠. 함수를 정의할 땐. 그런데 람다 표현식은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여기에 정의할 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식을 변수에 유지하면은 함수를 정의함과 마찬가지로 그 변수를 이용해서 해당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원래 함수에서 필요했던 기능이 아니니까 논외로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 설명드리면 가로에 기존처럼 그 매개변수 목록을 나열하게 되겠고 그 화살표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반환 타입을 서술할 수 있고 일반 함수와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이용해서 함수 몸체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람다 표현식은 이 함수 몸체에 매우 복잡한 그 함수들을 쓸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람다 표현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 함수처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람다 표현식에서 몸체는 매우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람다 표현식으로 작성해서 사용하면 되겠고
이 람다 표현식에서 반환 타입은 보통 생략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생략을 하면 이 함수 문자에 있는 반환 타입을 이용해서 그 리턴 타입을 컴파일러가 유추해서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보통 매개 변수 목록 함수 몸체만 이용해서 만들게 되겠고, 이제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람다 표현식을 사용할 때에는 이 캡처 부분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람다 표현식을 정의해 가지고 그 인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특정한 함수를 인자로 받겠다고 하는 그 매개 변수의 타입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여기에 함수 포인터를 썼죠. 근데 이제 함수 포인터 쓰는 건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C++11부터는 functional이라는 헤더를 포함하고 std 펑션을 이용해서 그 함수가 받을 함수의 타입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fu는 정수 두 개를 받고 정수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 있는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요 byfunc을 이름을 이용해서 그 전달받은 함수를 요 몸체에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함수를 인자로 받는 그 함수를 고차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요 인자를 전달하기 위해 람다 표현식을 쓸 수 있고,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함수 호출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일반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함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데, 이 함수 포인터를 쓸 때 함수를 전달할 때는 함수 이름에 주소 연산자를 쓸 수도 있고 안 써도 그 함수의 주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함수에 또 다른 함수를 전달하고 싶으면 람다 표현식을 쓸 수 있고, 또 구조체를 만들고 함수 호출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이 구조체의 변수를 전달할 수도 있고, 일반 함수의 주소를 이용해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할 수가 있고, 이런 애를 이렇게 그 함수 호출 연산자를 재정의하고 있는 구조체나 클래스를 클래스의 변수나 객체를 함수 객체 펑터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펑터들은 되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반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또 다르게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멤버 변수까지 만들어서 아주 일반적인 함수를 통해서는 만들기 어려운 함수들을 만들어서 더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uncto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그 C++ 프로그램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캡처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역 변수가 있고 여기에 람다 표현식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count values라고 하는 함수와 이 함수는 별개의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 변수를 실제 이 람다 표현식의 그 몸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런 가시 영역에 있는 지역 변수를 요 람다 표현식 몸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기능이 바로 요 캡처 기능입니다. 캡처 기능은 여기에는 우리가 매개 변수가 하나이지만 이 캡처된 거를 여기에 매개 변수로 추가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이 인자들을 자동적으로 넘겨준다. 이 지역 변수들을 자동적으로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자로 내부적으로 우리 대신 넘겨주는 형태가 되니까, 인자는 값 전달할 수 있고 주소 전달할 수 있고 참조 전달할 수 있는데, 요때는 값 전달 아니면 참조 전달을 사용할 수 있고, 참조로 해당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요 연산자를 쓰게 되겠고, 그냥 쓰게 되면 이제 그걸 안 쓰게 되면 이제 값 전달로 전달이 되겠고, 값 전달하면 이 안에서는 바우스를 수정할 수가 없고, 이 참조를 캡처하면은 수정을 하게 되겠고, 수정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카운트를 참조 전달하면 얘 실행하고 나면 이 카운트의 그 모음의 개수가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개를 캡처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전체를 캡처하고 m만 이제 값으로 캡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고, 여러 개를 했을 때는 맨 앞에는 이제 그 이퀄이나 앰퍼센트만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걸 오는데, 여기에 모든 걸 참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메소드에서는 멤버 변수를 캡처하고 싶으면 this를 캡처하면 되겠고, this를 캡처하면 해당 객체의 모든 멤버 변수를 자동적으로 캡처하는 형태가 됩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파일 처리입니다. 파일 처리는 먼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데이터가 이번 프로그램에 종료하고 나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도 또 필요하다, 그러면 메모리에 데이터를 유지할 수 없고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파일에는 두 가지, 텍스트 파일이 있고 이진 파일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은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각각의 데이터를 문자 단위로 저장하는 거예요. 문자 단위로 저장하는 거고, 이진 방식은 이런 정수를 저장할 때 그것을 뭐 인트 값이면 얘가 32비트면 이 비트 값을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 이진 파일, 내가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지 이진 파일로 저장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은 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열어봐도 충분히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된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진 방식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읽어도, 그러니까 텍스트 에디터를 읽어도 파일이 깨집니다. 예를 들면 한글 파일을 우리가 한글에서 읽으면은 잘 내용을 볼 수 있지만, 한글 파일을 텍스트 에디터 열면 다 깨지죠. 그거는 이제 HTTP 파일이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진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 해갖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처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파일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개방을 해야 되겠고, 개방을 한 다음에는 나중에 다 쓰고는 꼭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는 우리가 콘솔로 데이터를 출력하고 또 키보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썼던 이런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오픈하고 실제 잘 열렸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 쓰고 나서는 파일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어떤 형식으로 열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런 옵션들을 여기에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기본은 텍스트 파일을 여는 거고 이진 파일을 열고 싶으면 이 옵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일을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열 것인지 또 존재하는 파일 열면서 그 존재하는 파일 뒤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건지 새로 파일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옵션을 줄지가 달라지게 되겠고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는 꼭 닫아줘야 되겠고 파일을 연 다음에는 성공적으로 열었는지 is open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is open에서 파일이 잘 열렸으면은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뭔가 처리해야 되면은 inFile good이 이제 아직 데이터가 안 읽은 데이터가 있으면 저게 true가 될 거고 이제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으면 inFile.good이 false가 돼서 끝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데이터를 읽으면 현재 읽고 있는 위치들을 요 객체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파일 끝으로 가면은 요게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처리는 text 파일, is 파일, open, close. 그 다음에 오픈한 다음에는 성공적으로 여는지 알기 위해서 is open을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싶으면은 내가 다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nFile.good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is 파일 처리하는 방법과 또 텍스트 파일 처리하는 방법,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들이 다르니까 이제 그 방법들을 익히면 충분히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고 읽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로 이번 학기 C++ 준비된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